안녕하십니까. 연세건후병원 정형외과 주인탁입니다. 관절염은 인류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의 나이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관절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절은 이것처럼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관절이라고 말합니다. 관절에서 만나는 뼈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뼈가 서로 마찰이 되는데, 이때 뼈와 뼈가 서로 마찰하는 것이 아니라 뼈의 양쪽 면을 연골이 싸고 있기 때문에 양쪽 뼈를 싸고 있는 이 연골이 마찰되는 것입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서로 마찰되어도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연골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 두께가 아주 얇아지거나 연골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서 뼈가 노출이 되면 뼈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뼈에 있는 신경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를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절염 통증의 원인은 연골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절염은 연골이 얇아지게 되는 원인에 따라서 크게 5가지의 관절염으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 두 번째로 대사성 관절염, 세 번째로 외상성 관절염, 네 번째로 세균성 관절염, 마지막으로 5번째로 자가면역 질환성 관절염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이 하나하나의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의학적으로 퇴행성이라 하는 그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퇴행성이라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 또 노안이 발생하는 것,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 등 세월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퇴행성 변화입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서로 움직이면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아기 때에는 두껍던 연골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 마모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뼈가 노출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는 30개 이상의 관절이 있는데, 이 모든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각 해당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진단은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방사선 사진에 관절염이 나타나려면 아주 많이 관절염이 진행한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에는 방사선 사진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선 사진에서는 안 나타나는 초기 관절염은 자기 공명 검사, 즉 MRI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을 진단하는데 MRI가 사용되고, 소위 관절에 물이 찼다고 얘기하는 관절 부종이나 관절 골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관절 주위의 인대에도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끔 관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안 생길 수 있는지, 혹은 관절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인체는 단순 기계처럼 사용하는 양에 따라 마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사용하면서 적당한 영양 공급을 해주면 오히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낡은 세포를 바꿔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체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사용하면 늘 새로운 연골을 만들어서 관절 연골의 두께를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주위의 근육이 발달하면서 관절을 더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관절을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젊을 때부터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절염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치료는 비슷합니다. 치료 방법에는 몸의 순환 치료가 있고 몸에 강한 치료가 있는데, 몸의 순환 치료는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하므로 몸에 가해지는 부작용이 적은 반면에 효과는 좀 약합니다. 몸에 강한 치료는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순환 치료에 비해서 그 효과가 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기간 내에 빠른 효과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아서 몇 번만 치료하면 금방 치료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선택 방법이 아닙니다. 한 가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강한 치료를 선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절염 초기에는 몸의 순환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순환 치료로는 족욕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때 족욕은 따뜻한 온도로 하는 것을 말하며 약 40도에서 45도 사이의 물에 발목 상부까지 충분히 잠길 수 있게끔 해서 20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거나 온도가 충분히 따뜻하다 할지라도 담그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찜질은 자주 할수록 좋고 심지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할수록 그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더운 찜질과 냉찜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 냉찜질은 급성적인 외상을 당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외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의 치료법입니다. 또한 외상을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외상을 당한 날을 포함해서 2-3일 정도만 냉찜질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따뜻한 찜질로 바꿔서 해줘야 합니다. 몸에 순한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신발 바닥에 착용하는 맞춤 깔창을 둘 수 있습니다. 발의 모양은 다들 서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고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 신발 안에 깔려 있는 깔창은 크기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게 제작되고 있어서 이것이 본인 발에 잘 맞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발은 체중을 위에서부터 받아서 발바닥이 지면과 닿으면서 체중의 무게만큼의 지면에 압력을 주고 그 압력을 상부로 받기 때문에 이왕이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발바닥이 단위 면적당 가해진 압력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좁게 디디게 되면 좁을수록 작은 단면에 전체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가면서 체중이 실리는 부위의 근육, 인대, 관절, 신경 등 모든 조직들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발바닥 모양에 잘 맞게끔 맞춰서 제작된 깔창을 깔고 보행하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발에 생기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미 발생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쉬워집니다. 이러한 순환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먹는 약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를 사용하는데 소염제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급적 소화장애와 간에 영향이 적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정형외과 약들은 소화장애가 있어서 위장보호제를 같이 사용하는데 아무리 위장보호제를 쓴다 해도 정상적인 위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은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빨리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통제에는 약간의 마약 성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복용 후에 어지럼증이나 심박동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약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약으로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약보다 좀 더 강력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에는 소염작용을 나타내는 프롤로 주사 혹은 최근에 DNA 세포를 주사해서 하는 DNA 주사 등이 있으며 약에 비해 효과는 좋지만 이 또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이나 주사로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수술을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묻는데 수술은 치료 방법 중에서 제일 위험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해봐도 안 좋아질 때 할 수 없이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병에 대한 증상으로 생활에 너무 많은 지장이 생겨서 이 병으로 인해 손해가 너무 클 때 차라리 수술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는 편이 나을 때 그때 수술을 선택해서 병으로 인한 손해와 수술로 인한 손해를 맞바꾼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치 수술만 하면 환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이득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수술을 받고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실망하고 수술을 후회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수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에 대한 많은 책임이 의사 설명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급적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환자는 이에 대해 질문하고 본인이 수술 후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알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의사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경험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본인 생각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늦추거나 안 하는 경우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사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성 종양이 의심되면 환자의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수술로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환이 진행하는 경우 수술 범위가 자꾸 커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관절염의 경우에 어느 부위에 관절염은 그냥 놔둬도 계속 그 자리에 관절염이 진행하긴 하지만 다른 관절로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만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냥 놔두면 옆에 있는 다른 곳의 관절도 침범해서 결국에는 여러 관절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염이 퍼지는 자리에 생긴 관절염은 가급적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일단 수술하지 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치료해 보다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 후에 수술한다 할지라도 수술 결과는 당장 수술하는 것과 또 나중에 수술하는 것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고 수술 범위도 똑같이 수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언급한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방사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우리 자신의 신체에 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증상이 전혀 없으면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저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서 그 병이 어떤 속도로 진행하는지 혹은 진행을 안 하는지를 관찰만 해도 됩니다.